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여성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에게만 던지는 질문 10가지를 깊이 파헤쳐 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여자는 질문을 시작하거든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실한 그녀의 속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번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여자한테 인기 많죠? 질투와 욕망이 섞인 결정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자한테 인기 많죠? 이 말 흔히 들을 수 있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속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의 단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녀는 당신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려는 섬세한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최근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왠지 모르게 주변에 여자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심한 듯 여자들한테 인기 많으시죠? 라고 물었답니다. 이 말 뒤에는 당신이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만 유독 다정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질투와 욕망의 미묘한 조화에 있습니다. 그녀는 경쟁자가 있는지 탐색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시험합니다. 남자의 반응에 따라 더욱 마음을 열거나 반대로 스스로 선을 긋기도 하죠. 만약 남자가 아니에요. 전 인기 없어요. 라고 웃으며 답하면 그녀는 안심하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있죠. 같은 여유 있는 답변에는 끌리면서도 약간의 경계심이 생길 수 있죠. 이처럼 여자한테 인기 많죠? 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혹시 나만 특별한 게 아닐까? 이 남자 내가 잘못 다가가면 상처받을 수도 있겠네. 같은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즉, 이 질문은 그녀가 얼마나 그 남자를 의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정의 신호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단순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새삼 느끼실 겁니다. 여성은 감정을 질문으로 표현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러니 그 속뜻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이 모든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이 남자 바람기 테스트 첫 시도입니다. 다음 질문은 모든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요? 이 말은 그저 웃으며 던진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엔 진지한 탐색과 경계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바람기가 있는지 혹은 자신에게만 특별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가늠해 보려는 일종의 테스트인 셈이죠. 대구에 사는 58세 이사님은 회사 워크숍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이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말도 부드럽게 잘 건네는 타입이었죠. 처음엔 호감이 갔지만 곧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나한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아니면 원래 모든 여자에게 이런 사람인가? 그 의문이 쌓이자 그녀는 결국 모든 여자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이 질문은 여성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방어입니다. 호감을 느끼지만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 먼저 경계선을 그어보는 거죠. 동시에 남자의 반응을 통해 나만 특별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려는 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한테만 그런 거예요. 라고 답한다면 그녀는 감정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반면 저 원래 다 잘해요. 라고 말한다면 미소는 짓지만 마음은 멀어질 수도 있죠. 이 질문에는 또 하나의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여자는 상대의 진짜 성향과 감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일종의 연애 심리전이 시작되는 거죠. 여성은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상대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감정적으로 믿어도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죠. 혹시 최근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단순한 인연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은 가볍지만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이랍니다. 3. 혼자 영화 보러 갈 건데 혼자라는 말에 담긴 은근한 유혹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혼자 영화 보러 갈 건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영화 관람 계획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유혹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혼자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상대방에게 여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관심 있는 남자에게 이 말을 건넸다는 건 혹시 같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속뜻을 돌려 말한 거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4세 주부 방 여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독서 모임에서 호감 가는 남성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번 주말에 혼자 영화나 볼까 해요? 라는 말을 툭 내뱉었답니다. 그녀는 그 말이 그냥 계획을 말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내가 혼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뭔가 반응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컸다고 했죠. 이 문장의 힘은 바로 혼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성은 이 단어를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와 여유 공간을 암시합니다. 이건 다정하게 같이 보러 갈래요? 라고 직접 묻는 것보다 훨씬 은근하고 그래서 더 강력한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말은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고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만약 남자가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라고 자연스럽게 응하면 그 남자도 마음이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반대로 혼자도 좋죠. 저도 가끔 혼자 봐요. 라고 넘긴다면 그녀는 아직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 영화 보러 간다는 말은 가볍고 일상적인 표현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마음을 확인받고 싶은 거죠. 혹시 최근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는 꽤 많은 용기와 기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의 감정은 말보다 맥락에 담겨 있는 법이니까요. 4. 여사친 많아요? 이 남자 안전한 사람인가? 위험한 사람인가? 네 번째 질문은 여사친 많아요?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한마디로 그 남자의 인간관계는 물론 연애 성향과 성격까지 엿보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려는 일종의 감정 스캐닝이죠.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조 여사님은 이런 말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가까운 골프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남자.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디선가 늘 여자들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웃으며 여사친 많으시죠? 라고 물었죠. 하지만 그 질문 속엔 당신 나 외에
다른 여자랑도 자주 연락해요? 라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의 불안과 경계심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만약 남자가 여사친이요? 뭐 몇 명 있긴 해요. 라고 답하면 그녀는 속으로 그 수와 그 깊이를 추측하며 긴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거의 없어요. 친구보다는 지인 정도죠. 라고 말하면 신뢰가 생기고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리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심이 담긴 반응입니다. 여성은 말보다 표정과 태도, 말투에서 그 남자의 속내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황하거나 웃음으로 얼버무리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은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알고 싶은 거니까요. 사실 많은 여성이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남자인가? 그것이 바로 안정감이고 관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일수록 경험 많은 남자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남자를 더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거리, 가능성, 신뢰를 가늠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담긴 깊이를 놓치지 마세요. 주말에 뭐해요? 말 돌리지 않고 데이트 유도하는 법입니다. 5번째 질문은 주말에 뭐해요? 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들을 수 있는 평범한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용기 있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지금 마음속으로 데이트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같이 시간 보낼래요? 라고 묻는 대신 안전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이 여사님은 평소 좋은 감정을 품고 있던 동네 문화센터 남성 회원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상대는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받아들였지만 이 여사님의 눈빛과 표정엔 분명 기대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사실은 그냥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같이 뭔가 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중년 이후의 연애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직접적인 고백이나 제안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간접적인 질문을 통해 남자의 의향을 먼저 떠봅니다. 만약 남자가 주말엔 별거 없어요. 라고 답하며 여지를 준다면 그녀는 다음 단계를 이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영화라도 보실래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가족과 외식해요. 애들 보러 갑니다. 같은 대답이 나오면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거절이 아니라도 그 뉘앙스에서 충분히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나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여전히 누구와의 시간으로 바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실전 감정 테스트입니다. 주말에 뭐해요? 는 곧 나랑 시간 보내고 싶으신가요? 라는 메시지를 돌려서 전하는 거죠. 혹시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건 관심의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상상하고 있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정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중년의 관계에선 더 큰 의미가 됩니다. 6.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이 남자 나한테 마음 있나? 확인법입니다. 6번째 질문은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예민한 감정 탐지기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말에 웃는 모습을 보며 이 남자 나한테 마음이 있나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웃음은 감정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의 웃음 속에서 진심을 찾고자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0대 후반. 김 여사님은 산악 동호회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웃으시네요. 원래 그렇게 잘 웃으셨어요? 그 말 속에는 혹시 나 때문에 자주 웃는 건가요? 라는 속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그냥 묻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을 떠보고 싶었어요. 이 질문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감정의 미세한 변화를 확인하는 가장 섬세한 방법입니다. 남자가 자주 웃고 그 웃음이 자신에게만 향해 있을 때 그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확신을 확인받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원래 그렇게 잘 웃어요? 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그 남자가 평소에도 그런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 둘째, 내가 특별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려는 것. 만약 남자가 아니에요. 요즘 좀 기분이 좋아서요. 혹은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즐겁잖아요. 라고 답한다면 그녀는 그 말에 감정을 담아두고 오래도록 기억할 겁니다. 반대로 원래 웃는 편이에요. 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오면 그녀는 그 의미를 수없이 곱씹습니다. 그 웃음이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그 작은 차이에 민감해지는 것이죠. 이런 대화는 단순한 감정 표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말보다 느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말 속의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이 관계 발전의 열쇠가 되곤 하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웃음과 대답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7.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연애 공백기로 남자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7번째 질문은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입니다. 이 질문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녀는 지금 당신의 감정 상태, 관계에 대한 준비 정도, 그리고 상처의 흔적까지 모두 확인하려는 중입니다. 연애의 공백기는 단지 기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니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59세 김 여사님은 최근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남성은 말도 조심스럽고 배려도 많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워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무심한 척 혹시 마지막 연애는 언제쯤이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 마음은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 질문의 핵심은 단순히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이 대화를 통해 남자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가늠하려는 겁니다. 만약 한 5년 됐어요. 바빠서요. 라고 답한다면 그녀는 생각하죠. 정말 바빠서였을까? 아니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까? 또는 관계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답이 오면 그 사람은 비교적 최근까지 감정 교류를 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그 말의 진심과 표정을 함께 읽으며 스스로 판단을 시작하죠. 여성은 중년의 연애에서 더욱 신중합니다. 그만큼 상처를 덜 받고 싶고 진심이 아닌 관계에는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애 공백기를 묻는 이 질문은 그 남자의 지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단지 호기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8. 예전에 결혼은 했어요? 과거 탐색으로 진짜 속내를 캡니다. 8번째 질문은 예전에 결혼은 했어요? 입니다. 이 질문은 대화 중에 불쑥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 여부나 혼인 경험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자는 이 질문을 통해 그 남자의 삶의 궤적,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감정의 깊이까지 모두 짚어보려는 겁니다. 대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61세 조 여사님은 손님으로 자주 오던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혹시 예전에 결혼은 하셨어요? 그때 그녀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건 이 남자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어본 적은 있는가?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결혼 경험은 그 사람의 성격과 정서, 책임감까지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물론 경험이 없다고 해서 부족한 건 아니지만 여자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신념인지 상황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거리감 때문인지 말이죠. 이 질문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집니다. 바로 나는 지금 진지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 질문을 꺼내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미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 남자의 과거가 불행했더라도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유추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네 했었어요. 지금은 혼자 지냅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한다면 그녀는 그 답변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과거를 통해 당신이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자신과의 관계 가능성을 심사숙고하는 중인 겁니다. 혹시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그녀의 신뢰를 얻어보세요. 그녀의 질문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깊은 관심의 표현이랍니다. 9. 혹시 쉬는 날 뭐 하세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탐색하는 질문입니다. 9번째 질문은 혹시 쉬는 날 뭐 하세요? 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단순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녀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취미, 관심사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당신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광주에 사는 56세 박 여사님은 최근 호감 가는 남성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늘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득 그의 쉬는 시간이 궁금해졌다고 해요. 혹시 쉬는 날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 남자가 집에서 주로 쉬는지 아니면 활동적으로 취미 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속마음에는 혹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 내가 그의 여가 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 질문은 남자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 남자가 집에서 주로 영화 보거나 책 봐요. 라고 답한다면 그녀는 그가 내향적이고 조용한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골프나 등산 가요. 혹은 친구들 만나서 놀아요. 라고 답한다면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죠. 그녀는 이 정보를 통해 당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서로의 취향이 맞지 않을지를 미리 예상해 봅니다. 또한 이 질문은 당신의 관계 지향성을 엿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쉬는 날 혼자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통해 당신이 관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그녀는 당신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쉬는 날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은 당신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당신의 내면과 관계, 지향성을 파악하려는 섬세한 시도입니다. 혹시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당신의 솔직하고 매력적인 여가 생활을 들려줌으로써 그녀와의 공감대를 넓혀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여가 시간 속에서 함께할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섬세한 관심 속에 숨겨진 돌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당신에 대한 깊은 돌봄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여성은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